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 법안, 이거에 따라서 어디가 막강해졌죠? 경찰이 막강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9월 10일 이후부터는 그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이 중에 3개가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 다음에 선거범죄 3개만 제외하고 뭐 대형 참사라든가 뭐 방위사업, 공직자, 이 3개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거든요. 그 중에 또 선거범죄도 올해 연말까지만 그 직접 수사권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막강해지겠습니까? 수많은 범죄 중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 핵심이고요.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수청, KFBI가 설치가 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마저도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수단박, 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어떤 자리죠? 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그런데 새 경찰청장은요, 제가 그동안에 7월 25일 날 임기가 시작한다 그랬는데 7월 24일 날 시작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경찰청장 후보군을 선정을 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 새 경찰청장이.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돌연 이 와중에 치안정감 5명을 교체한다. 이 발표가 나온 거죠. 자, 오늘 승진 인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 다음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내정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치안정감으로 올랐다고 해서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제 보직이 정해지게 됩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 보직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계급으로 보면 치안정감은 치안총감 바로 밑에 자리 7자리가 있습니다. 이 7자리 중에 하나는 임기제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이거는 개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다면 6자리가 치안정감 자리인데,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서 7자리 중에 치안정감 중에 새 경찰청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법에 보면. 자,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금 김청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 23일까지니까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경찰청장 내정이 대개 임기 시작 한 달 전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도 대략 6월 한 20일 어간에 이제 새 경찰청장을 내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7월 24일 날 이제 취임하는 걸로, 이게 이제 그 보통의 스케줄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찰청 치안정감 인사, 뭐 경무관 인사, 치안감 인사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새 경찰청장이 하게 되는 게 그냥 순리입니다. 그런데 돌연 경찰청장 인사 전에 치안정감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야말로 해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찰청장 내정 후에 경찰청장 취임과 더불어서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인사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치안정감 인사를 경찰청장 앞에다 갖다 놨느냐? 이게 뭐냐? 이거는요, 현재 7명의 경찰청장 후보군은 이게 이제 치안정감이죠. 누구냐면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서울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에 5명을 바꾸고 보직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자치경찰위원회 통과하면 보직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7명의 치안정감 중에서 5명이 나가야 됩니다. 사의를 이제 밝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1명이 누가 남느냐. 요거는 이제 이번 주말쯤에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후보군을, 이게 경찰청장 후보군인데 이 사람들을 갑자기 바꿨느냐. 경찰청장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명 중에는 내가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없다. 일종의 살생부에 다 등장한 겁니다. 7명이.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청장 후보군을 싹 바꿔버리자. 그래서 새롭게 5명을 제청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5명 중에 새 경찰청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말이죠.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경찰 내외에서 굉장히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최승열 남부경찰청장의 경기 남부경찰청장에 주목했던 이유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자,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 흔히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2가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모두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카드 잘 아시지만 4월 4일 날 경기도청과 그 5급 공무원 배소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얼만큼 지났죠? 거의 2달이 다 지나갑니다. 1달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압수수색이라는 게 뭡니까?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그 다음에 소환조사하고 일정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그런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4월 4일 날 경기도청과 배소연 씨 자택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1달 20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량 부족인가요?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누구나 쉽게 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지?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이 궁금증은 곧바로 역량이 부족한가? 의지가 없나?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제가 분석하건대는. 그래서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사실은 새 경찰청장이 될 기회가 본인 앞에 굴러왔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차버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구상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최승열 청장도 이번에 그 5명의 치안정감을 교체하면서 그 안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예외가 될 것인가. 단 1명의 예외만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7명 중에 5명을 그 교체하는데 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니까. 그러면 5명이면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최승열 남부청장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5명 이렇게 면면들을 보면 지역안배, 그 다음에 경찰대 출신 줄이기, 뭐 이런 걸 또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정혜 경무인사기획관 같은 경우는 순경으로 시작해서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 유리천장을 뚫었다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징적 의미에 우리가 딱 꽂히다 보면 그러면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 탄생하나? 아마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걸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 후보군 중에 새 경찰청장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고, 왜 여성을 하필이면, 그것도 순경에서부터, 순경이 경찰의 어찌 보면 최하위 계급이죠. 거기서부터 지금 경찰청장 바로 밑에까지 간 사람이 송정의 기획관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김광호 울산청장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으로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자리를 밟아서 이제 승진을 한 케이스로 보여지고, 윤익은 본청 경비국장은 경비국장하고, 그 다음에 우철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여기는 경찰대 7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지영 전남청장은 경찰 간부부생 출신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경찰대 출신의 치안정감 비중, 지금 치안정감 7명 중에서는 5명이 경찰대 출신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 승진에서는 5명 중에 2명만 경찰대 출신이다. 그럼 경찰대 출신 비중이 확 줄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경찰대 출신이 갖고 있는 경찰 내에서의 위상, 파워, 이게 하나에 못지않다 과거 군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경찰의 기능이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그 안에서 또 과거 군에서 힘을 쓰던 하나와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치안정감 내정자 이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경찰대에 대한 견제, 이것도 함께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찰대 출신을 치안정감으로 지금 승진 내정한 게 지금 현재보다 훨씬 줄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앞으로 이 경찰 내에서 경찰대가 힘을 키워가고 파워를 장악하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하고 싶어 한다 하는 의중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해 보이죠. 그러면 경찰청장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 5명 중에서 또 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행정고시 출신 하나, 순경 출신 하나, 간부생 출신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데, 글쎄 뭐 경찰대를 출신을 견제한다고 해서 경찰대 출신을 어찌 보면 경찰 내에서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배제할까? 뭐 그건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장치의 필요성 같은 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치안정감, 그러니까 경찰청장 후보군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은 새 경찰청장 인선 작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치안정감 인사가 이례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오늘 이제 내정된 5명 중에서 새 경찰청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막강해지는 만큼 대통령도, 검찰 출신 대통령도 경찰의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새 경찰청장, 지금까지의 새 경찰청장 하마평, 이제는 없던 것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군은 이제 오늘 임명한 5명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